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그립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2009년도 대학생 시절 기숙사에서 겪은 이야기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가 세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지내왔어요. 중고등학생 때 이제 학원을 다닐 때 당집이 많은 골목으로 다녔는데 지나다닐 때마다 이제 무당분들이 야, 너는 기가 많이 세서 귀신도 잡겠다. 이 귀신의 기운들을 많이 느끼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린 나이였고 그 당시에 무서운 얘기도 좋아했고 어려서 몇 번 귀신을 본 적은 있는데 믿고 있지 않았을 때라 그런 말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었죠. 그렇게 20살이 돼서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 타지로 올라와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일단 기숙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니던 대학교는 기숙사 시설이 학교 내에 따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특이하게 근처 한 아파트 한 개 동에 14층, 15층을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로 당시 지어진 지 10년이 안 된 아파트였고 층당 12개의 호실이 있었어요. 민간 아파트 시설이라서 13층까지는 이제 일반 주민들이 거주했고 14층은 남학생방, 15층은 여학생방으로 구성돼서 학교 재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었죠. 제가 배정받은 방은 복도의 제일 끝인 12호실이었고 4명이서 한 방을 썼거든요. 그리고 현관 바로 앞에는 야외로 따로 돌출된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어요. 처음 이 기숙사에 들어올 때 분위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당시 지어진 지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지만 뭔가 모르게 분위기가 음침하고 낮 시간인데도 어두운 느낌이 강했고요. 주변에 대로랑 이제 상가들이 있었는데 밤만 되면 너무 고요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이제 외박을 하는 학생들이 생기면 안 그래도 조용한 아파트가 더 고요하게 느껴졌거든요. 일단 기숙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입학이 며칠 남지 않아서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기 위해 해당 주소로 딱 도착했는데 첫 기숙사 주변 느낌은 분명 오후 2시라는 환한 시간대였는데 어둡고 음침한 느낌이 강하게 와닿더라고요. 아파트들이 주변에 많아 그늘이 져서 그런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사감실에 가서 방을 배정받고 짐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의 제일 끝에 있는 1412호 배정받은 방을 향해서 이제 복도를 걷는데 호실 주변이 너무 어두컴컴하면서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 옆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외로 돌출된 비상계단이 보였는데 그 계단에는 누군가가 서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분명 2시 밝은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밤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다 보니까 같이 방을 쓸 룸메이트들이 이제 한두 명씩 오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자기소개를 마친 후에 복도에 마련된 흡연 장소에서 서로 흡연을 하다가 비상계단 쪽을 서로 바라보면서 룸메 A가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냐고. 그러더니 룸메 B가 맞아, 보니까 무슨 여기만 어둡고 으스스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다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구나 라는 생각에 오히려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의 첫 점호가 시작됐죠. 제일 끝방이라서 점호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차례가 돼서 사감님이 들어와서 이제 기숙사 수칙에 대해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라길래 바로 물어봤죠. 저기 비상계단은 불이 안 들어와요? 너무 어둡고 컴컴해서 밤에 무서워요. 이 얘기를 들은 사감님이 비상문은 평소에 잠겨 있으니까 강제로 열려고 하지도 말고
밤늦게 혼자 복도에서 있지 말고 특히 이 방은 담배 필 때도 2명이서 같이 피러 갔다가 같이 들어오라고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일부러 겁주려고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점호가 끝나고 룸메들이랑 흡연하면서 점호 시간대 얘기를 하던 중에 그 사감님 옆에서 보조하는 조교 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흡연을 하면서 얘기해줄 게 있다고 저희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너희 방 앞에 비상계단 문 잠궈두는 이유가 상반신만 있는 여자 귀신이 그쪽으로 지나다녀서 잠근 거고, 밤엔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는 것도 비상계단이랑 그 문 앞에서 자주 보여서 그런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서로 믿지 못하겠다고 그 조교 형한테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비웃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조교 형이 아이 뭐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사실은 10시 넘어서 그 비상계단으로 몰래 나갔다 들어올까봐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얘기를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희도 에이 그럼 그렇지 귀신이 어딨어 이러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첫날 밤을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20살 금요일 밤이면 바로 뭡니까? 술을 마셔야죠. 그렇게 룸메 A, B와 함께 기숙사에는 이제 외박하겠다 해두고 새벽에 몰래 기숙사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짰어요. 그렇게 술 마시러 떠나기 전에 잠겨있던 비상계단 문을 풀어두고 밖에서 실컷 불타는 금요일 밤을 보냈죠. 그렇게 새벽 4시에 몰래 기숙사로 들어가려고 이제 무슨 비밀 작전을 하듯이 움직였거든요. 12층까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12층부터는 비상계단으로 올라가기로 한 거죠. 이제 13층 비상계단에 도착했을 때 사감실을 보면서 한 명씩 조용조용 14층으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룸메 A부터 가기로 했고, 먼저 조용히 방으로 올라가서 현관문을 열어두고 신호를 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저랑 룸메 B는 A가 신호를 주기를 기다리면서 몸을 벽 쪽에 붙여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5분이 지나도 룸메 A한테 신호가 오지를 않아서 걸린 건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해보려 했는데 같이 걸릴까봐 이제 무서워서 고민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0분 정도 흘렀을까? 드디어 이제 룸메 A에게 전화가 왔고 올라와도 된다 해서 룸메 B랑 같이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와서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룸메 A한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아니 13층에서 14층 비상계단 코너를 돌아서 문을 보는데 사람이 있어서 몰래 숨어서 보고 있었거든? 근데 여자 2명이 쪼그려 앉아서 문 쪽을 바라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15층 여자들도 우리처럼 몰래 들어가다가 사감이 복도에 보여서 쪼그려 앉아서 숨어 있는 건가 싶어서 같이 안 들키려고 숨어 있었지. 근데 한 5분 정도 지났나? 다시 비상 계단문을 보니까 여자들은 뭐 올라갔는지 안 보여서 그냥 이때다 싶어서 문 열고 들어왔지,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서로 비밀 작전을 성공이라도 한 듯이 조용히 임무 완수를 한 것에 대한 만족감을 안고 잠에 들었어요. 근데 다음날 룸메 A가 자고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오더니 뭔가 이상한 것 같다라는 표정으로 말을 걸더라고요. 분명 어제 여자 2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15층까지 갔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야 걔네도 걸릴까봐 두려워서 그냥 비밀 작전하느라 소리 안 내고 올라갔겠지 라고 답변했죠. 근데 룸메 A는 야 아무리 그래도 바로 앞에 있었고 아무리 조용히 가도 발소리랑 문 열리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나야 되는데 이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것도 그렇네 하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때 술 취해서 조금 둔해져서 못 들은 거 아니냐면서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넘겼어요. 그렇게 한 달 후에 제가 심한 몸살에 걸려서 이제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기침을 심하게 해가지고 누워서 하루 종일 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방은 잠자기 전에 현관문을 이제 환기 겸 열어두고 잠들기 전에 닫고 자는 룰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 방이 너무 답답해서 거실에 누워 있었고 룸메 A는 거실의 테이블 위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름시름 앓으면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서 룸메 A가 담배 피고 들어와서 현관문을 닫은 거구나 싶어서 현관 쪽을 바라보려는 순간 목은 돌아가지 않고 온몸이 굳은 듯이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아, 가위에 눌렸구나. 옆에 누워있는 룸메 A를 깨우고 싶어서 소리를 막 지르고 싶었는데 목에서는 입으로 소리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고 손가락과 발가락으로 움직여서 이제 가위에서 풀리기 위해 힘껏 움직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목이 저절로 오른쪽 현관 방향 쪽으로 돌아가더니 강제로 현관을 바라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현관 바닥에는 사람이 누워있는 듯한 형체가 보이길래 그것을 안 보려고 고개를 돌리려고 막 힘을 쓰는데 꿈쩍도 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끙끙거리고만 있었어요. 그 순간 엎드려 누워있던 사람의 형체의 머리가 움직이면서 그 턱을 손으로 받치고는 저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진짜 기괴한 모습이었어요. 머리카락은 막 잘린 것처럼 왼쪽은 단발처럼 돼 있고 오른쪽은 긴 머리를 파마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식은땀은 계속 흐르고 몸은 안 움직여지고 그 적막함 속에 그 여자의 막 라는 흐느끼는 소리는 들리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는데 그 순간 턱을 받치고 있던 팔로 빠르게 움직여서 제 앞에 다가와서는 넌 내가 보이지? 라고 하더니 제 얼굴 앞에 다가와서 입이 귀까지 째진 듯 웃더라고요. 다들 그런 냄새 맡아본 적 있을 거예요. 삼겹살을 숯불에 구웠을 때 나는 냄새, 단백질이 숯불에 탔을 때 나는 그런 냄새가 제 얼굴 앞에서 엄청 나기 시작하더니 그 여자는 저를 바라보며 점점 더 크게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팔로 머리를 받치면서 빠른 속도로 저한테 다가온 이 장면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질 않네요. 제가 많은 귀신을 봤고 가위도 눌려봤는데 이 장면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여자의 얼굴과 웃음, 냄새까지도. 그렇게 저는 기절을 했고요. 눈을 떴을 땐 다음날 아침이었고 룸메들은 다 잠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현관문은 열려있는 상태 그대로였고요. 진짜 그날 밤 상황들이 너무 생생해서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 기괴한 표정의 여자, 상반신만 남은 채로 저한테 빠른 속도로 달려와 전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이었을지 하루하루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웃긴 게 그때 잠시 미쳤던 게 그런 꿈을 꾸고도 그 여자가 나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얘기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꿈에서 다시 만나보려고 자기 전에 계속 그 여자를 생각하기도 했고 복도에서 혼자 다시 한번 나에게 나타나달라고 혼잣말 하기도 했거든요. 지금도 가끔 사람이 아닌 것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여자 귀신이 살면서 역대급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저한테 여러 번의 신호를 보냈는데 제가 못 본 건지 아직도 궁금증으로 남아있는 사연이었고요. 당연히 그 후로는 그 여자 꿈을 꾸진 않았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이렇게 끝이 나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다른 사연을 또 보내보도록 해볼게요. 감사합니다.